Now we will have Ji-hye Cook. She is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 of Women Rights Plus of Korea. She is a publisher, an editor, a writer of feminist press, Yeolda Books. She has joined the fight against surrogacy, against feminine genital mutilation, and campaigns for women education in Africa. Today, she's going to talk in Korean, and her talk has been already translated by Hebin, who will also assist in the Q&A session. Thank you, Ji-hye, to be with us today. We know that you are very, very busy organizing events down there in Korea.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The floor is yours. 안녕하세요.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 아니겠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한국의 인구절벽 상황을 가리켜 집단 자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98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한 반에 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고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권은 학교와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고 거리는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며 자랐습니다. 지금 저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20명씩, 한 학년에는 단 3개의 반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지만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폐교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8년 0.98을 기록하며 처음 1.0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22년 0.7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게 되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진입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구학자와 전문가들은 격차 큰 노동시장,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과밀한 서울 집중, 서구보다 훨씬 낮은 혼외 출산율, 여성 차별, 치열한 경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물론 젊은 남성들도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분석했듯이 한국 인구절벽 현상에는 여성 차별 문제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독박육아, 독박가사, 경력단절, 유리천장, 성차별적 가족문화, 그리고 불법 촬영 등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016년 이후로 여성차별에 대항하는 대규모 여성 시위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2016년 강남역 추모, 2018년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 사진입니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물결입니다. 당시 범인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 숨어 6명의 남자가 지나가게 기다렸다가 마침내 여자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파이캠 피해로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지만 꿈쩍하지 않던 수사기관이 남성 몰카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여성 시위로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6차까지 총 3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는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여성들. 결국 한국에서는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들이 줄어들자 2030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격이 오히려 극심해졌습니다. 현 정부는 여성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반여성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페미니즘 운동을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2030 여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한국의 대리모 관련 법과 현실. 한국의 형법은 난자와 정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민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 판례에 따르면 대리모 거래는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모 브로커가 의뢰인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 부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의 친권은 아기를 낳은 엄마, 즉 대리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의뢰인 엄마는 입양 절차를 통해 아기를 데려와야 합니다. 2018년 서울가정법원은 대리모 관련 사건에서 모자 관계는 유전자뿐 아니라 임신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며 이런 정서적 유대관계는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어머니됨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명시한 판결로 이런 생각은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도 맞습니다. 한국에서 대리모는 사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이슈가 아닙니다. 대리모를 허용할 것인가는 텔레비전 토론의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대리모의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리모 거래는 이미 민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기에 윤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리모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관습이라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대리모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어떤 법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리모가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고 한국은 이 시장에서 주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리모 거래가 한국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진작에 당연히 금지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리모가 허용될까요?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첫째 아이 기준 32.6세입니다.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35%나 됩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난임시술 정부 지원 예산은 2018년 47억 원에서 2021년 227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난임 문제 해결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대리모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2019년 한국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대형 병원 난임 클리닉에서 활동하는 대리모 브로커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난임 치료와 인공 임신 시술에 실패한 부부들은 우크라이나로 대리모 출산 원정을 떠납니다. 출산한 대리모를 완벽하게 지우고 의뢰인 엄마가 낳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주는 우크라이나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한국 의뢰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켜줍니다. 대리모 거래가 합법화된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과 언론은 중립적인 척하면서 난임 여성의 고통을 클로즈업합니다.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고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여성의 고통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시바지라는 대리모 관습을 철폐해 본 경험이 있어 대리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1987년 개봉된 한국 영화 시바지입니다. 당시 영화 일부 장면 때문에 포르노적으로 소비되었지만 그 내용은 북의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리모 거래를 통해 아기를 낳는 행위는 헐리우드 연예인 가십 정도로 여겨지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리모에 반대하는 K-페미니스트. 대리모 합법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작성된 논문과 언론 기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학계는 리버럴 페미니즘 경향 일색으로 대리모 거래를 성노동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문을 생산합니다. 이들은 성노동 행사를 열고 대리모를 인간 생산 노동, 임신 출산 노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19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는 중국의 대리모 업체 블루드 베이비의 후원을 받았다가 여성들의 반발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비판적인 내용으로 성명서를 낸 인천 여성의 전화는 여성단체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고 여성의 전화 전국 네트워크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여성인권 플러스로 이름을 바꾸고 ICASM의 회원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임신 중단 합법화 시위에서 여성의 몸에 쏟아지는 폭력과 착취에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던 젊은 여성들이 지금 한국 여성인권 플러스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의정서와 베로나 원칙에 반대하는 ICASM의 청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였고 한국 여성 1,100여 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외치며 사비운동을 일으킨 한국 여성들은 대리모 문제에 있어서도 타협 없는 관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조직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HCCH에서 대리모 의정서가 승인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ICASM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단체들과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국내에서 한국 여성들의 뜻을 모아 싸운 경험은 저에게는 뜨거운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페미니스트들도 WRPK와 ICASM을 통해 대리모 철폐 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팝을 비롯하여 문화 콘텐츠, 예술, 스포츠, 산업과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즘 이런 변화를 뿌듯해하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직도 여성 인권은 갈 길이 멀고 대리모를 이용해 아기를 낳기 위해 다른 나라 여성들을 착취하는 관행이 버젓이 벌어집니다. ICASM과 연대하여 대리모와 여성 착취에 관한 이슈를 국내로 들여와 한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시도가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각성한 한국 여성들이 국제 이슈에 가깝게 닿고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내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Ji-hee. There was one asking for more information about Korea because the feminist movement in Korea is so inspiring. Really, if you can share more information with us about what's happening in Korea, we can spread it among our network. And it's so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Yes, Marta Pinheiro says that, thank you, Ji-hee, for your presentation. It seems ridiculous that surrogacy is offered as a solution for the low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since the structural problems will still be there. A deeply rooted misogyny, non-existent work, study life balance for adults and children, etc. Also, it is very much a class issue as well, yes, because I'm sure only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ould be able to afford such a practice. And this applies globally, of course. Yes. Ji-hee, Hae-bin, do you want to add something about that? Comment? Just a moment, please. Yes. 그런 방식이 우스꽝스러운 거에 동의를 하고 실제로 그렇고 저출산 해결책으로 여성 인권이나 양성평등 관련된 것들을 좀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거의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고 이건 이 사회가 여성 혐오가 좀 심해서 한국 사회가 좀 심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저출산 대책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 이민을 활성화하자라든가 혹은 뭐 이민법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싶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낳게 하는 것보다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는데 낳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의 논리고 아주 뭐 일반적인 논리라고 하기는 좀 지금 어려운 상태고 이민법 얘기는 굳이 하지 말까? 그냥 그 뒤에 것만 얘기할까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리고 그 청와대 청원에서 한번 대리모 합법화 하게 해달라고 청원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대통령에게 하는 청원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 청원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동의를 받거나 혹은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고 사라지긴 했다. 이 정도. Yes. So currently, Korea has faced a severe
population crisis because of the low fertility rates. And in reality, yes, it does sound ridiculous that maybe surrogacy is what could be a solution for the low birth rate problems. It sounds utterly ridiculous, but some actually says that. And actually in Korea these days, there hasn't been much discussion on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Because in Korea, like other many societies, we are facing deep-rooted misogyny and patriarchal, mindset and thoughts, and deep-root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o other solutions that have been discussed includes like some opinions that maybe we can help, like, for example, maybe we can give them government aid to people who want to have baby, but for some reason can't afford to have a baby and then raise them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we can help them. Well, there has been discussion in that way, but I don't think people are, discussing very effective solutions to this problem so far. And recently, maybe a few years ago, I guess, there was a petition posted on online homepage for that directly goes to the president of Korea that calls for legalization of surrogacy. But as discussed in our presentation, it didn't really attract many signatures or many support, so it just disappeared. So yes, currently there hasn't been much discussion on surrogacy, or if any, there has been this ridiculous so-called solution for the low birth rate regarding surrogacy issues. Thank you.